아는 만큼 보입니다. 프랑스 테마여행 이것만은 알고 가자. 자, 오늘은 파리에서 약 1시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 피에르퐁이라고 하는 고성에 와 있는데요. 이 성을 많은 분들이 잘 모르지만 바로 옆에 있는 꽁피에뉴 성이랑 피에르퐁을 같이 보시면 아주 좋아요. 나폴레옹 1세가 사들이고 나폴레옹 3세 때 비올레 류딕이라고 하는 파리에 있는 노틀담을 복원했던 비올레 류딕 건축가에 의해서 복원된 피에르퐁 성을 저와 함께 방문하시죠. 구독 꼭! 좋아요 꼭! 자연과 역사가 숨쉬는 숨은 관광 명소 중에 유난히 프랑스인들이 좋아하는 고성입니다. 나폴레옹 3세가 가장 좋아해서 자신의 가족을 위한 성으로 복원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박물관으로 일반인들에게 공개가 되었는데요. 19세기 유명한 복원 건축가 비올레 류딕의 회심작으로 폐허의 상태에서 중세시대의 고성으로 새롭게 건설한 유일한 작업일 뿐만 아니라 문화재를 관리, 복원, 유지하는 관점에서 뜨거운 논쟁거리를 남겨놓았던 건축물입니다. 문화재를 버려진 폐허 상태로 그냥 보존하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새로이 건설해서 새 생명을 주는 것이 옳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 도격기호 시스템을 이용해서 저 다리를 들어 올리면 적들이 더 이상 성 내부로 들어올 수가 없는 시스템인데요. 이 쇠로 연결된 이 장치를 돌려서 저 철문을 꽝 하고 닫으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성 내부의 중정에 들어서면 방어적인 중세 고성의 특징보다는 오히려 르네상스 문화의 특징을 볼 수 있는데요. 재미있는 괴물 형상의 동물과 상상의 동물들이 조각되어 있으면서 중앙에는 루이 노글레앙 공작의 청동 동상이 우뚝 솟아 있죠. 건물 내부에 완공된 방들의 실내 장식은 나무판 조각과 석고 조각을 통해서 중세시대의 생활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황제를 상징하는 독수리와 일벌 문양이 보입니다. 자, 함께 들어가 보시죠. 몽생미셸 수도원에 있는 미카엘 대천사하고 똑같은 의미네. 악마를 누르고 있는 천사장의 모습. 성 내부에는 마침 19세기 당시 청동으로 작업하던 유명한 몽듀 작업실의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었는데요. 이 작업실에서는 자유의 여신상을 만들었던 바르톨디라든가 이 성을 복원한 비올레 류딕과 함께 작업을 많이 하던 작업실이죠. 동물 조각가로 유명한 오기스트 카인의 스케치를 몽듀 작업실에서 청동으로 만들어서 에펠탑이 건설되던 1889년 파리 만국박람회에 출품했던 높이 3m의 날개 달린 사자가 계단 참에 서 있네요. 우리나라 건축에서는 취두 또는 용두라고도 하는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지붕 꼭대기에 얹히는 장식인데요. 프랑스에서는 뿌앙송이라고 해서 함석 또는 철로, 피레침과 이상한 모양의 동물들이 조각이 되어 있죠. 몽듀 작업실에서 작업했던 것들을 전시하고 있는데 참 독특한 것들이 많네요. 중세시대 때 사람들은 그 지붕에 이런 괴물 형상들을 달아놓으면 악귀나 잡령들을 쫓아낸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성에도 피에르퐁 성에도 이미 이러한 그 가르구이라고 해서 이무기 형상을 가지고 있는 조각들이 많았었는데 몽듀라고 하는 그 작업실에서 그러한 형상들을 청동으로 재제작했던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죠.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을 실제 만들었던 몽듀 작업실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고 저 사자상은 파리 시내의 덩페오쇼 광장에 서 있는 사자상과 같은 것이죠. 이 건물을 복원하면서 건축가 비올레 류딕이 이런 스타일로 조각해달라고 주문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모형들이 전시되고 있는데 굉장히 다양하고 사실감이 뛰어나네요.
공사할 때 무거운 거 들어 올리던 그때 당시 사용했던 기중기 시스템을 이용해서 석재들을 올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놈이 여기는 빼치카 떼던 굴뚝인데 이 굴뚝에다 똑같아 이렇게 낙서를 한 거야. 프랑스 왕 중에 유일하게 미쳐서 불운하게 생을 마감한 샤를로 6세의 동생인 오를레앙 공작 루이 오를레앙이 천혜의 방어용 진지를 세우면서 중세 요새로서의 역할을 갖게 되는데요. 부르봉 가문의 시조인 앙리 4세는 자신의 애첩인 가브리엘 데스트레의 아버지에게 이 성을 하사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 세대인 1617년 이 성의 주인이었던 프랑스와 아니발 데스트레가 왕조의 루이 13세에게 반란을 일으키면서 왕의 명령을 받은 리슐리우가 이 성을 파괴하고 폐허 상태로 방치하게 되죠.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새로운 주인을 맞이하지만 막대한 보수 작업을 감당하지 못하고 주인이 계속 바뀌어다가 나폴레옹 1세가 이 성을 구입합니다. 1814년 엘바 섬으로 유배가지만 않았더라도 나폴레옹이 이 성을 복원했었겠죠. 나폴레옹의 조카이기도 하고 손자이기도 한 나폴레옹 3세가 황제가 되고 나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자신들이 살기 위한 성으로 복원하게 되죠. 외국의 귀빈이 오면 여기서 가까운 콩페뉴 성에서 환영 파티를 열고 어김없이 이곳을 들려서 자랑했을 정도로 나폴레옹 3세가 좋아했던 성이 바로 이곳이죠. 이게 평상시에는 이렇게 닫아놓고 있다가 적들이 쳐들어오면 이것을 살짝 열고 여기로 화살을 쏘는 것이 각종 직업들을 조각을 해놨고, 반대로 돌면 이번에는 동물들을 조각을 해놨는데 아주 재밌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은 무료인데요. 오른쪽 구독과 알림 버튼을 누르시면 저희가 올리는 프랑스 정보 영상을 제일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가자 프랑스와 함께 하셨고요. 더 상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저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고요. 테마 여행은 저희 알고 가자와 함께 하시기를 추천합니다. 봉 보야즈. 문을 닫고 있다가 용변 볼 때만 문을 열고 저기에 앉아서 쭉 달려서 용 트림을 하시면은 밑에 금덩이가 밑으로 쏟아지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